지난 17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여성과 노인 등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던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범인 안인득은 조현병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됐고 피해망상 증세까지 겹치면서 분노를 그대로 외부로 표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경남 창원에서는 조현병을 앓는 18살 A군이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곳은 신림역 앞입니다. 인근에 상가도 즐비하고 또 유동인구도 적지 않은 곳인데요. 지난 21일 이곳에서도 조현병 환자에 의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하게 제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분노에 차 있더라고요. 화가 엄청 나 있는 사람이 표정이더라고요. 다시 제 차 폭행이 가해지고 옷도 벗어버리고 막 물고 막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정신질환자 범죄 가운데 강력범죄 비중은 비정신질환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범률 역시 전체 범죄자 재범률보다 20%포인트 높았습니다.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피의자는 전체의 66.3%에 달했고 구범 이상도 26%였습니다. 솔직히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무서워요. 오히려 빨리 가서 치료가 되면 나을 수 있는데 숨겨요. 이건 사회적 편견이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입법례를 가지고서 시스템으로 그분들이 사회적인 그 치료,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것은 정신질환 범죄가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고 임세원 교수는 지난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 교수 사망 이후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는 걸 막자며 여야가 모처럼 합세해 일명 임세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 관할 보건소나 정신건강센터에 통보하고 치료와 재활을 이어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숨지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등 의료인 보호장치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안인득 사건이 터지면서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만 입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형이 사건 발생 전 안인득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 입원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직계혈족은 물론 사촌인의 친족이나 동거인도 입원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강제 퇴원과 강제 입원을 국가에 책임하여 공공성을 높이며 위기 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정신질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경찰이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인득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그거를 해결해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응급입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등의 강제 절차가 이미 있는 데다 자칫 환자의 인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존재, 혐오와 정오의 대상자로 울룩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며 우리 정신장애인의 사회 재활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범죄 대상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범죄자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23살의 조현병이 처음 발병한 강돈수 씨.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제는 사회복지관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재발 없이 그냥 직업도 한 10년 가지고 그 지금 이제 정신장애인 당사 단체를 이제 이끌고 있고요.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과 환청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생각을 하거나 나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욕을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발병 초기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중증이 되면 본인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늦게 발견되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주변에서 치료를 권하는데도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기 치료의 가장 큰 장애물은 편견. 가족과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한 조현병 환자의 어머니는 주변에 당당히 밝히면서 상황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아픈 애고 정신과 약 먹어도 저렇게 하니까 좋구나 하는 변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본인 부모님 가족들이 오픈을 시키면 내 가까운 주위에서부터 편견이 없어진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단순 입원 치료보단 지역사회가 나서 협업을 통해 환자를 돌봐주는 치료체계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그런 환자들을 도와주고 또 거기에는 가족들이나 정장애를 경험한 회복자들의 서비스도 같이 포함돼 가지고 이분들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정신건강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나가고 조현병 환자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절실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